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문입니다. 내 집 마련 전략 전문가로서 주택 청약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또 임대차 보호법 전문가로서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의 체결 유지, 종료 절차와 대출 요건 및 규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Q&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주 단위 DSR 적용에 관한 Q&A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대출 관리에 대하여 주요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비주택담보대출에 관한 Q&A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초장기 정책 모기지, 마지막으로 기타 Q&A를 알아보는 순서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차주 단위 DSR 적용 Q&A 질문 1. 최근 청년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출 규제 강화 내용 중심의 이번 대책은 오히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이번의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규모가 GDP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더 급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 노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총량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오히려 늘려나갈 계획이며 1차주 단위 DSR 적용을 확대하고 비주담대 규제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시장의 자금 흐름을 실수요 쪽으로 전환해 나가고 2.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 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협의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우대 혜택 및 요건은 1. 우대 혜택 수준은 현행 LTV DTI 10%포인트 우대에서 우대 혜택을 상향 검토하고 2. 연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에서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하며 3.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 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가격 상향을 검토합니다. 질문 2. 차주 단위 DSR 적용의 의의 및 기대 요건은 무엇이고 DSR 확대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답변.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취급하는 소비자 보호 측면의 규제로서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 한도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 차입을 통한 투기 수요는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사례별 차주 단위 DSR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소득 8천만 원, 주택가격 9억 원, 대출 만기 30년 가정입니다. 먼저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투기지역은 3.6억, 조정지역은 4.5억, 비규제지역은 6.3억이 가능하며 신용대출은 별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것이 차주 단위 DSR 적용되면 한도가 6.75억으로 바뀌게 됩니다. 3주택 구입하는 경우에는 현행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17.1억이 가능하며 신용대출은 별도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차주 단위 DSR에 따른 한도는 6.7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0억 원 상당의 토지 투기인 경우도 현재는 지역 구분 없이 24억이 대출되었으나 차주 단위 DSR 적용 시 6.75억만 가능합니다. LTV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서 금융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규제인 반면 DSR은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어 차주를 보호합니다. DSR 규제로의 전환은 그동안 금융사 건전성 측면 중심의 가계대출 규제 체계를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고 주택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이 불효불급한 투기 수요에서 실수요로 전환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3. 담보력에 기반한 LTV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 단위 DSR을 통해 소득에 기반한 규제까지 강화하는 경우 중복 규제에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LTV와 DSR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LTV는 담보가치 기준 규율 방식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차원의 규제이며 DSR은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규율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 차원 규제입니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금융안정의 양대축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LTV 규제에 비해 상환 능력 심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경기 상황 등에 따라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용대출로의 풍선 효과 발생 개연성이 있습니다.
갭 투자 등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레버리지 조달을 통한 자산 투자 차단의 한계가 존재해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적정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 내에 대출이 이루어져 첫째,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와 둘째, 금융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억제가 동시에 달성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규제할 경우 다주택 투자, 무리한 신용대출 등의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차단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4. 청년 미래소득 반영 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요? 답변. 차주의 급여 수준, 연령, 대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 만기가 길수록 대출 한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로 월 급여 250만 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는 대출 한도가 현재보다 39.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5. 차주의 장래 소득을 계산할 때 직종별 연령별 소득 수준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요? 답변. 차주의 장래 소득은 차주의 직업, 연령, 숙련도 등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단일의 기준이 제시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활용 가능한 공신력 있는 소득 자료의 범위가 제한된 만큼 우선 활용 가능한 자료 위주로 적용해 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자율규제 마련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은행별 상황에 맞게 대출 증가액의 상한, 하한 비율 등을 조정 보완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컨대 공신력 있는 통계를 활용하거나 충분한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주의 장래 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라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여기서 차주의 장래 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란 금융기관의 내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직군, 특정 직장의 장래 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향후 금융회사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6.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등 집단 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되는지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 향후 잔금 대출을 통해 대환되는 것이 관행인 만큼 소득 외에 상환재원 존재하므로 적용 배제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잔금 대출 전환 시에는 DSR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신용대출 관리 질문 1. 2023년 7월부터 마이너스 통장 같은 한도성 여신에도 실제 만기가 적용되는 경우 한도가 소득의 40%로 축소되는지요? 답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되며 2023년 7월 이후 실제 만기가 적용될 경우 만기가 1년인 한도성 여신 상품의 한도는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시기까지 남은 기간 중에 분할 상환 조건부 단연도 신용대출을 도입하거나 약정 만기를 기존 1년에서 3년 내지 5년으로 변경, 조정 등을 통해 대출 취급 관행에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2. 특히 한도성 여신의 경우 신용대출 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가 조정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단축되는지요? 답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연소득, 상환기간, 여타 대출의 원리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신용대출 DSR 산정 시 실제 만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함에 따라 DSR이 실제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DSR 산정 시 실제 약정된 만기를 적용하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급격한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적용 만기를 현행 10년에서 21년 7월, 7년으로 22년 7월에는 5년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단축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동기간 중 분할 상환 조건부 단연도 신용대출, 약정 만기 조정 등 시장의 대출 취급 관행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조치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비주택담보대출 Q&A입니다. 질문 1. 농민 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자 대출보다 편리한 가계대출로 자금 조달을 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제도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요? 답변. 농어업인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구분 없이 가계 비주 담대를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실태를 감안할 때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인의 농지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LTV 70% 이하이고 평균 대출 금액도 1억 미만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제도 변화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가계대출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다른 여신 심사 기준 절차 등이 적용됨에 따라 영세 농축어업인이나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접근성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축어업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 대출 취급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2. 비주담대 규제 시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담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근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는 느슨한 규제를 악용하여 과도한 LTV를 적용하거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LTV가 적용되었던 통상적인 오피스텔 담보대출 등 실수요의 경우 주거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담보대출 평균 LTV는 51.4%입니다. 다만 차주 단위 DSR 확대 도입 등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행위 등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 가계대출의 사업자 대출 유도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자금 대출로서 사실상의 사업자 대출이나 가계대출로 취급했던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1. 농지, 임야, 양식장 등을 담보로 하는 농민, 어민, 임업인 등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2. 영세 음식점, 도소매업 등 사업 영위를 위한 상가담보대출 그리고 3. 월 고정수입, 노후자금 마련 목적으로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업 영위를 위한 담보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들을 본질적 성격에 맞게 사업자 대출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 취급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 조치를 병행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초장기 정책 모기지 관련 Q&A 질문일입니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은 기존 정책 모기지와 동일한지요? 답변. 동상품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 등에게 약정 만기의 선택권을 더 넓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및 소득 등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현재 정책 모기지 상품별 이용 요건입니다. 주택가격 한도와 소득 제한은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은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적격 대출은 9억 원 이하이며 소득 제한 없습니다. 대출 한도는 보금자리론은 3억 원 이하, 적격 대출은 5억 원 이하입니다. LTV, DTI는 보금자리론은 LTV 70%, DTI 60%, 적격 대출은 은행과 동일합니다. 질문 2.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요? 답변. 정책 모기지 이용자들은 이미 한도까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대출 총량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만 낮출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사용자 중 만 39세 이하 청년은 이미 한도까지, 즉 LTV 70%와 3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고 있어 대출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중인 연령별 평균 LTV 적용률 %를 보면 25세 이하는 LTV 66%, 25에서 30세는 64%, 30에서 35세는 63%, 35에서 40세는 61%이며 65세 초과 연령대에서는 52%였습니다. 초장기 정책 모기지는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만기의 선택폭만 넓어지는 것인 만큼 가계대출 증가 효과는 최소화 예상됩니다. 기타 Q&A입니다. 질문 1. 대책 시행을 왜 발표 2개월 이후인 2021년 7월에 하는 것인지요? 답변. 대책 시행을 위한 금융권 실무협의 및 추가 의견 수렴, 전산 구축 등을 위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조기 안착 지원반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준비를 지원하고 세부 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 대책으로 큰 틀의 제도 개선이 예고되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불편 사례 및 혼선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큽니다. 관련 사항들이 참고해서 신속하게 조정 해소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여신심사위원회 업권별 협회 금융당국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질문 2. 대책 시행 전 가계대출 선수요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년 2021년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선수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선수요란 시점 간 배분의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관점에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규제 선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Q&A 동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주택 청약이나 대출, 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동영상이나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홈 화면에서 리얼티 또는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